고려왕비실록. 숙종과 최고의 금수를 누렸지만 자식들이 모두 불행해진 명의왕후 유씨. 고려판 수양대군인 숙종. 숙종은 고려 제15대 왕으로 1095년부터 1105년까지 재위했는데 친족하인 헌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1년 만에 왕위를 찬탈해 즉위했습니다. 1097년에 주화를 만들어 통용시켰고 1101년에는 은병을 만들었으며 1102년에는 해동통보 1만 5천관을 만들어 문무 양반과 군인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양주에 남경을 두어 궁궐을 지었으며 서경에 기자사당을 만들었고 별무반을 처음 설치했으며 여진정벌을 단행해 일시함흥평야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과단성이 있고 오경제자서 사서 등을 해박했는데 문종의 큰 기대를 받아 뒷날의 왕실을 부흥시키자는 너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문종 19년인 1065년 2월에 계림궁에 봉해졌는데 친족하인 헌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1년 만에 왕위를 찬탈 1095년에 즉위했습니다. 숙종 1년인 1096년에 6촌 이내의 혼인을 금하였고 이듬해 12월에는 화폐를 주조하는 관청인 주전관을 두고 주화를 만들어 통용하게 했는데 백성들이 화폐 사용을 편리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1099년에는 김희재의 주장에 따라 남경을 중시해 직접 터를 잡고 궁궐을 조영하게 해 5년 만에 공사가 끝났으며 1101년 4월에는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더 은병을 주조했는데 민간에서는 이를 활구라 불렀습니다. 이듬해인 1102년에는 돈 만드는 법인 고주법을 제정해 해동통보 1만 5천관을 만들어 무양반과 군인들에게 분배했으며 거리 양쪽에 점포를 두어 돈을 사용하는 이익을 알도록 했습니다. 1102년 예부에서 우리나라가 예의로 교화하기는 기자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원컨대 그 분묘를 찾고 사당을 세워 제사하십시오라고 하자 이에 서경에 기자사를 세웠습니다. 1104년에 동여진의 오화속이 기병을 정주 관문 밖에 주둔시키자 임간을 판 동북면행형 병마사로 임명해 대비하게 했는데 2월에 정주성 밖에서 여진과 싸우다 패하였습니다. 3월 윤관이 여진정벌을 꾀했으나 역시 이기지 못하고 화약을 체결하고 돌아왔는데 윤관이 여진에게 패한 것은 저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므로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두들로 구성된 항마군 등 별무반을 그해 12월에 처음 설치해 여진정벌을 위한 군비체제를 강화했습니다. 1105년 서경에 순행하여 동명왕묘에 제사하고 병이 들어 개경으로 돌아오다 10월에 술을 안에서 죽으니 향년 52세였는데 태자왕후가 유조를 받들어 예종으로 즉위했습니다. 능은 개성시 장단군 진서면 판물리 구정동에 있는 영능이며 시호는 명효인데 이후 인종 18년에 문희, 고종 40년에 강정으로 시호를 각각 더 붙였습니다. 숙종의 유일한 부인인 명의왕후 유씨. 고려사 권팔 18 열전 권제1 후비. 숙종 후비 이명의 태후 유씨. 왕후 유씨가 왕태후의 책문을 받다. 예종이 즉위하자 명의 태후를 높여 왕태후로 삼고 그 전각을 일러 천하전, 부를 일러 숙명부, 생신을 일러 지원절이라 하였다. 예종 3년 정월에 책봉하여 말하기를 제가 듣건대 왕후를 책봉하는 제도는 대를 거치며 서로 이어온 것입니다. 황태후라 일컫는 것은 지난해 공통된 법규통규요. 아들이 귀하게 되면 그 어머니도 귀하게 되는 것은 춘추에서 말한 격언격어이니 무릇 부윤이 된 자들은 예전의 법식 전수를 마땅히 본받아야 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성스러운 어머니께서는 덕으로는 모의를 갖추시었고 자리로는 공극에 계셨습니다. 신령스러운 자태는 맑고도 밝아 일찍이 사록의 상서를 쌓았고 성품을 곱고도 밝게 쌓으시어 도산씨의 가르침을 홀로 물려받아 드디어 대업으로 하여금 길이 중흥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제가 고명을 외람되게 받들어 왕위를 물려받아 종묘를 지키고 있으나 길러주신 은혜를 받았던 때로부터 인자하고 엄한 가르침을 받들 것을 맹서하였습니다. 비록 날마다 만전어치 봉양을 한다 하여도 능히 효성을 다할 수 없으니 이에 석자왕태후의 책봉을 높여 더해드림으로써 그 책봉의 문서신첩을 길이 빛나게 하고자 합니다. 옛 제도 구전을 경건히 찾아보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모두 들어보나 이제 길이를 골라 준호를 올리니 저는 이제 크게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삼가 아무관직에 있는 아무개를 보내어 옥책과 금보를 받들고 준호를 올려 왕태후라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옛날부터의 헌장을 따르시고 하늘의 돌보심에 순응하여 깊고도 밝은 안목으로 굽어 살피시어 아름다운 칭호를 고이 받으십시오라고 하였다. 숙종은 후비 없이 단 한 명인 명의왕후만 있었는데 늦게 왕위에 오른 탓인지 다른 왕들과 다르게 후비를 얻지 않았지만 명의왕후 유씨와의 사이에서 7남 4녀를 얻는 금수를 자랑합니다. 명의왕후 유씨는 문하시 중 유홍의 딸로 태조 왕건의 첫 부인인 신예왕후 유씨와 같은 정주 유씨 가문 출신인데 고려 정주 출신이며 할아버지는 유소, 아버진 문하시 중 유홍, 남동생은 유인저입니다. 어머니는 경주 김씨로 김원왕의 딸인데 정주는 현재 황해북도 개풍군의 옛 이름으로 정주 유씨는 당시 송악 해상호족 왕건 집안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태조 왕건이 궁예 밑에서 자립할 수 있었고 나주 수복에 큰 도움을 준 집안이 바로 해상호족 출신 정주 유씨였지만 삼한 통일 과정에서 해상보다는 육지에서 큰 전투가 많아 정주 가문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 160년 만에 정주 가문에서 왕후를 배출한 것인데 명의왕후 유씨는 숙종이 계림 후에 임명되었을 무렵 혼인을 했습니다. 이후 숙종이 즉위한 후에 헌종의 왕이 찬탈해서의 명분 부족과 강해진 신하들의 반대에 눈치를 보느라 바로 왕비에 책봉되지 못하고 1099년 3월 재위한 지 5년 만에 책봉이 됩니다. 명의왕후가 궁주였을 때 유명하고 오래된 궁궐을 하사받았는데 명복궁은 고려 초부터 존재해온 유서 깊은 궁전이고 연덕궁은 남궁이라고도 불린 유명한 별궁이었습니다. 이후 숙종이 붕어하고 맏아들인 예종이 등극하자 황태후 존호를 받고 본궐 내의 관저 천하전과 산하기관 숭명부, 절의를 지원절로 정하게 됩니다. 유씨는 예종 7년인 1112년 음력 7월 14일에 궁 밖으로 행차를 나갔다 갑자기 병이 위독해져 신박사에서 사망했는데 사망 후 그 시호를 명의왕태후라 하고 숭릉에 장사 지냈습니다. 고려사 권팔 18 열전 권제1 후비 숙종 후비 임명의 태후 유씨 예종이 임명의 태후 유씨의 장례를 치르면서 시호 책문을 내리다. 예종 7년 7월에 왕태후의 병이 심해지자 왕이 급히 찾아가 대궐대내로 들어오실 것을 요청해 가다가 신박사에 이르자 왕태후가 흥서하였다.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시호를 올려 명의 왕태후라 하니 그 책문에 이르기를 예로서 마지막 가시는 길 꾸미는 것은 아들 된 사람의 제일 가는 효도이고 시호를 올려 덕을 드러내는 것은 역대의 규칙이니 옛 법에 부합하여 간절한 슬픔을 표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돌아가신 왕태후께서는 천성이 부드럽고 아름다웠으며 몸을 단속함이 공손하고 검소하시어 선왕께서 왕위에 오르시기 전부터 좋은 배필이 되어 집안이 화목하였습니다. 선왕을 잘 보조하는 뜻이 권위에 있으셨으며 엄숙하고도 온화한 덕은 나무에 한껏 핀 꽃보다 무성하셨습니다. 문족께는 섬기기를 성실히 함이 있으셨으며 대릉께는 사제의 공경이 있으셨습니다. 선왕께서 대보에 나아가시자 머리 꾸미게 왕후의 옷을 가지런히 하시고 적처로서 상서롭게 화합하셔서 역사에 아름답게 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어리고 우매한 짐은 어머님의 노고를 이어받았으며 왕위를 물려받고 나서도 여러 번 자애로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을 다하여 길이 봉행을 누리시게 하였으며 보측으로서 가장 높은 존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8회 동안 국무로 계시면서 만백성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이처럼 사모하니 그 소문이 중하에까지 떨쳐 특별한 은혜가 태우께 흠뻑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늘이 한가하지 않음이 깊어 이런 잔인하고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부여잡고 울부짖어도 미칠 수 없으니 어버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으리요. 이제 예관에게 삼가시법을 살펴보게 하니 홀로 깨닫고 먼저 아는 것을 일러명이라 하고 온화하면서도 성스럽고 착한 것을 일러의라고 한다 하니 이 두 자로서 막대한 덕을 현창하여 어찌 길이 무궁토록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책문을 받들어 존시를 올려 명예왕태후라고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책명을 받으시고 저승에서도 우리나라를 도우소서라 하였다. 그해 8월에 숭릉에 장사 지냈다. 명의왕후의 장례에 요나라에서도 사신을 보내 애도했는데 당시 고려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은근슬쩍 요나라를 상국이 아닌 인국으로 낮췄습니다. 고려사 권팔 18 열전 권제1 후비 숙종 후비 임명의 태후 유씨 요에서 사신을 보내 명예태후 유씨의 제사를 참관하고 제문을 올리다. 예종 8년에 요가 사신을 보내어 치제하였는데 그 제문에 이르기를 생각건대 영께서는 따스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덕성을 기르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행실로 예의를 이루었으며 어머니 된 도리로서 한 나라를 가르치고 손수 은혜를 베풀어서 구족을 화목하게 하였다. 향초와 난초의 향기는 본디 저절로 향기롭고 복숭아와 우야는 꽃이 피고 나서야 무성한 열매가 맺히게 마련이다. 선신이 세상을 하직하고 적통인 마자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가시나무에 부는 바람이 한 번 숨을 내쉴 때 바야흐로 빨라지듯 더섭는 인생이 갑자기 영락하니 슬프다. 사람의 삶이 이에 이르렀으니 하늘의 도를 알기 어렵다. 짐이 바야흐로 번국을 어루만지다 보니 상을 당한 제후의 뜻이 어떠한지 잘 알겠다. 저 죽고 사는 것은 비록 운수에 따른 것이나 어머니와 아들에 이르러서는 어머니를 여인 그 슬픔이 어떠하랴. 이에 사신을 보내어 가서 전례를 베풀게 하니 혼백이여 나의 특별한 정성을 흠양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백관이 아뢰어 말하기를 본조의 조종 이래 태우께서 돌아가셨어도 이웃 나라에서 일찍이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제사를 올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러한 예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번 저녁에는 진눈깨비가 갑자기 쏟아졌는데 거가가 예를 행하시려 하니 날씨가 맑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백료들로 하여금 좋아하게 하소서라 하니 왕이 그를 따랐다. 훗날 여러 차례에 걸쳐 시호가 가상되어 유가광이 명의왕 후라했는데 손자 인종이 유가, 사대손 고종이 광해에 시호를 추가로 올린 것으로 원찰은 천수사입니다. 명의왕 후에 대한 기록은 최계방의 묘지명에도 등장하는데 여기에선 명의대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계방은 최사위의 증손자로 모친인 낙랑군 대부인 김씨와 명의왕 후의 어머니인 낙랑국 대부인 김씨는 자매지간으로 최계방은 명의왕 후와 이종사촌 지간입니다. 숙종과 명의왕 후 유씨 사이에 7남 4녀를 두었는데 장남 예종 왕후, 상당후 왕필, 원명국사 왕징엄, 대반공 왕보, 대원공 왕효, 제한공 왕서, 통이후 왕교 이상 7명의 아들과 대령, 뜸수, 안수, 복명인 4명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고려사 권 88열전 권제일 후비 숙종 후비 명예태후 유씨 명예태후 유씨의 왕비 책봉과 소생 자녀 숙종의 후비 명예태후 유씨는 정주 사람으로 문화시중 유홍의 딸이다. 명복공주라 불리다가 뒤에 칭호를 고쳐 연덕공주라 하였다. 숙종 2년 궁주가 아들을 낳자 왕이 사자를 보내 하교하고 은그릇 필담배와 곡식안마를 하사하였다. 숙종 4년 3월 책봉하여 왕비로 삼았는데 책문에 이르기를 은탕왕은 유신씨를 맞이하여 짝으로 삼고 주 왕계는 태임을 맞아들여 비로 삼아 모두 왕업을 발흥시켜 사편에 실린 도움이 빛나는 데 이르렀으니 옛 제도에 부합하도록 따라서 특별히 높은 관작을 내린다. 아, 그대 연덕공주 이씨는 비계인 날 밝은 달의 전기를 받았으니 일찍이 사록이 무너져 성녀가 나오는 것 같이 모두가 경하였다. 바깥집에서 혼인해서는 부도를 행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고 폐옥을 짤랑거리며 궁중 중위에 들어와서는 임금의 일을 도우는데 게으르지 않았으므로 저 신명의 보구를 입어 모든 자손이 널리 번창할 수 있었다. 이제 아무관직에 있는 아무개를 보내 부절을 지니고 예를 갖추어 책봉하는 명을 내려 왕비로 삼는다. 아, 조칙 명을 내려 선궁의 정위에 올리며 아름다운 저기를 입고 예의를 더하여 여인의 역사에 그 아름다운 명예를 전한다. 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으니 공경하고 삼가서 잊지 말라라고 하였다. 왕후는 예종과 상당후 왕필, 원명국사 왕징엄, 대반공 왕보, 대원공 왕효, 제한공 왕서, 통이후 왕교 및 대령흥수 안수복령 4궁주를 낳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예종을 제외하고는 자식들이 요절하고 나이 후 이자겸에 의해 영모 혐의를 받는 등 핍박을 받아 조카를 쫓아낸 부왕의 죄를 애석하게도 자식들이 받지 않았나 생각들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상당후 왕필은 1099년 요절했고 셋째 아들 왕징엄은 1098년 출가해 숙부 대각국사 의천의 제자가 되었다가 1101년 의천사후 승통이 되었고 1141년에 사망합니다. 또한 막내인 통이후 왕교도 예종 즉위 후에 통이후가 되었지만 1119년 23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나머지 왕자들인 대반공 왕보, 대원공 왕효, 제한공 왕서는 모두 이자겸의 모함으로 고생을 하다 죽습니다. 대반공 왕보는 이자겸의 모함으로 경산부로 내쫓겼다가 1128년에 죽었고 대원공 왕효 역시 이자겸의 모함으로 귀양 갔다가 풀리고 나서 117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현명했다고 알려진 여섯째 아들 제한공 왕서는
조카인 인종이 즉위한 뒤 이자겸의 눈을 피해 호위병을 없애고 바깥 출입을 안 하면서 술에 취해 살은 덕에 귀양은 면했지만 건강을 해쳐 1131년에 죽습니다. 부르는 자식 때까지 이어져 왕서의 아들 왕장은 의종 때 영모 혐의를 받아 귀양살이 도중 화병으로 죽는데 죄값은 언젠가는 받는 것인가요? 오늘 고려왕 비실록은 숙종과 최고의 금슬을 누렸지만 자식들이 모두 불행해진 명의왕후 유씨였습니다.